그루밍 성폭력의 피해자를 대신해서요. 이분들을 대신하는 목사님이 오늘 경찰서에 왔습니다. 기자들에게 했던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관계는 있었지만 상대 여성의 숫자가 여럿이나 성폭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사죄하기는커녕 지금 벌어지는 이 일들을 계파 갈등으로 몰아가려는 듯합니다. 이러한 악행을 저지른 파렴치한 범죄자에게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용기를 내어 세상에 이 사건을 알렸습니다. 피해자들이 다시는 상처받지 않는 세상, 가해자가 법을 믿고 당당하게 굴지 못하는 세상, 그런 세상이 오기를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한때는 가해자로 지목된 목사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듯 했었는데요. 그게 또 아니라고 합니다. 피해자들이요. 과연 어떻게 당했는지 이렇게 생생하게 증언을 했는데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냥 가족적인 상황들. 사춘기 소녀가 조금 견디기 어려운 가정적인 문제들이 좀 있었던 거죠? 네네. 예. 근데 그런 부분을 잘 다독여주던 사람이었군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진 겁니까? 따로 만나거나 그러면 그런 스킨십 같은 것에 점점 더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손잡고 앉는 거는 그냥 너무 당연하고 그냥 그 다음부터는 너가 나를 안아줬으면 좋겠다. 그냥 나쁜 게 아니다. 약간 이런 인식을 가지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싫다고 얘기를 하면은 미안하다고 그 당시에는 얘기하고 자기가 너가 너무 좋아서 그랬다. 경험 자체도 자기도 처음이다. 그러다가 이제 성관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응하게 되면서 어떤 생각들을 했던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좋지 않았지만 그냥 너무나 믿고 정말 그런 사람이 자기도 처음이라고 하니까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내가 특별한 사람이구나 약간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피해자의 이야기가 상당히 구체적인데요. 경찰도 이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를 했는데 오히려 지금 해당 목사 측은 자신만만해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 도대체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네, 일단은요. 그 가해 목사의 아버지가 좀 그 목사계에서는 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단 대책위원장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좀 꽤나 많은 권력을 행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원로 목사들 중에 일부가 이 피해자들의 부모에게 전화를 해서 그러니까 가해 목사의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아느냐, 이쯤에서 끝내는 게 낫다, 뭐 이런 식의 약간 반협박성 회유 그런 전화를 한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건 거의 뭐 외압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제 게다가 이제 지금 일부 목사들이 지금 전격적으로 지금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목사들과 관련한 뭐 어떤 일을 내가 만약에 발설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뭐 이런 협박성 멘트까지 했다고 하니까. 근데 그 와중에 또 이런 부분도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 여자 사귀는 거는 그냥 윤리적인 문제뿐 아니냐. 왜 그거를 자꾸 문제 삼아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드느냐. 이제 이런 식의 회유가 들어왔다. 이제 이런 부분이 좀 굉장히 좀 충격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피해 신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문제가 어떻게 피해 회복과 그다음에 또 다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적정한 법적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에 대한 어떤 의구심 이런 걸 갖고 불안해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며칠 전에 기자회견 할 때만 하더라도요, 이 해당 목사 측 사람들이 난입을 하면서 방해했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피해자들은 도저히 설 곳이 없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교회가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처음에는 이단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 계파 간의 갈등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피해를 당했던 학생들 입장에서 바라보건대 경제적으로도 좀 어렵고 여기에서 이제 교회의 의지를 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루밍 성범죄를 집중적으로 저질렀다라고 하는 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정황 증거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과거의 오래전 일들이고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끝까지 법정으로 가서도 우리들은 해볼 만하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특히나 만약 13살이 되지 않는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이 미성년자 의지 강간 등으로 인해서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겠지만 나이대가 그렇지 않은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생들을 골라갖고 현재 이런 피해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루밍 피해를 당하게 되는 여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이 법 제도와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그래서 나옵니다. 당시에 전도사로
생각하고 또 시작을 했던 김 목사 30살부터요. 그 당시에 또 피해자는 중학생의 고등학교 1학년까지 정말 어린 아이들이었거든요. 이러는 그루밍 피해. 그런데 지금 교회 근처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하던데 안 나오고 있더라고요. 한번 자신의 사과를 한번 한 후에 그다음부터 자취를 감추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또 나오는 게 계속 태도가 돌변해가지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돌변을 했는데요. 참 이것은 참 제가 사건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픈 게요. 이 김 목사의 아버지의 좀 아까 말씀하신 태도를 보면서 과연 이게 자신이 아들이 저질렀는데 자신의 딸이 이런 걸 당했다면 어떤 마음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당한 굉장히 여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 여기서 바라는 거는 간단합니다. 진상을 규명하고 당사자 처벌하고 재발 방지할 수 있게 관련법을 고쳐달라 이런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들에서 피해가 끝났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의 미래는 좀 밝았으면 좋겠다. 미래에는 이런 어두운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받아서 사회나 아니면은 국회나 이런 데서 받아가지고 관련 법을 정비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철저하게 좀 제도를 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면직을 요구받았지만 나는 방관한 적 없다고 하는 그 아버지 담임 목사 부분까지 하면 이게 쉽게 잘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네, 사실 그 아버지 담임 목사에 대해서는 총회 내 공직 활동 제한하는 데 그쳤지 앞으로도 계속 목회를 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가 이 대한예수고 장로회 합동총회 소속의 목사님이거든요. 그러세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목회하는 분들까지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 수위가 너무 낮으니까 같이 욕을 먹어요. 그런 부분이 참 마음이 아프고요. 사실은 교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단에는. 우리가 교회법이 우리나라의 어떤 국가법보다 훨씬 더 도덕적으로 더 엄격해야만 교회가 존경을 받을 수 있는데 같이 활동하던 목사님들이라 해서 쉬쉬하고 봐주는 문화가 언젠가부터 생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예전에 받던 존경을 잃고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이 총회에서 징계를 결정하신 목사님들이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봤으면 하는 대목입니다. 장혜찬 평론가님 진작 말씀을 드릴 걸 죄송해요. 몰랐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